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무명 생활을 견디며 숱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비단 배우만의 일은 아니죠.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를 연출한 감독도 오징어 배 가르며 생선 장사를 하는가 하면 굳은 일 마다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출의 출사표를 내기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임장 바다 이야기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쓴 시나리오가 영화화됐는데 바로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분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세이프고요. 재기발랄한 매력을 담뿍 담은 이광수, 박보영, 이천희 주연의 돌연변이가 장편 데뷔작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이 바로 오늘 함께할 영화인데요. 어느 감독인지 무슨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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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도박꾼을 가장한 사기꾼들의 이야기,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얼마나 좋아? 금수저나 흑수저나 카드 7장 들고 치는 거 똑같은데? 훨씬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원금 4,500에 연체를 포함해가 1억 좀 넘나? 네가 일줄이냐? 나? 네 인생을 바꿀 찬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 원아이드 잭. 내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이거 왜 까친지 알아? 회를 하도 까치 준다 그래갖고. 민영이에요. 보시다시피 배우. 나 권원장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돌출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도선생! 밑작업이 끝난 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커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뭐 가져가야죠. 올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타짜 하면 그 보통 최고의 도박꾼을 일컫는 은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짜 이 영화가 만화를 원작으로 한 건데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허영만 작가가 만화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김세영 작가 글을 쓰셔가지고 그 신문에 연재된 4부작이잖아요. 네. 이게 제일 처음에 개봉된 것은 2006년 그리고 2편은 2014년에 신의 손 개봉되고 이 둘 다가 추석 즈음에 개봉되는데 이 3편도 이제 추석 즈음에 개봉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다른 전편 1편과 2편 같은 경우는 화투를 소재로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타짜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꿈꿔왔던 걸 한번 펼쳐보고 싶다. 원하고 투는 파트였고요. 저희는 포커로 게임을 바꿨고 팀플레이로 진행이 되고요. 포커는 카드도 크고 손 기술을 했을 때 긁힐 확률이 높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타짜랑은 좀 다른 이 캐릭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상대를 속이는가. 저는 이 감독이 굉장히 좀 영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1편하고 똑같이 가면서 정면 돌파로 나 이걸 넘어서겠어가 아니라 좀 다른 길을 가는데 뭐냐면 어떤 타짜 1편이 도박판을 둘러싼 그 타짜들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이 타짜들의 도박판 요 바깥의 삶들 그들의 인생도 좀 비추고 또 저는 인생 타짜도 좀 보여줬다 싶은데 권호건 감독이에요. 이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굉장히 삶의 지혜가 있으셨다. 나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분들이 인생 타짜인 것 같다. 사실 이 극 중에서 박정민 씨가 연기한 도일출의 어머니도 그런 인생 타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온 우연 씨 같은 사람들, 또 우연 씨의 뭐 부하 이명선 씨가 연기했었는데 타짜의 한 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했다 싶고 배우에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배우의 어떤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물령감 역의 우연 씨. 특히 이제 물령감 같은 경우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졸분데 약간 비열한 네. 그 역할인데 승부욕이 강하고. 근데 너무나 그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잘 그려놔서 너무나 이제 그 우연 씨의 연기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최유화 씨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에서 나올 때 그쵸. 그 모습과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색달라서 아 이래서 배우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날 믿지 마. 돈을 믿어. 쫄리시는 분들은 돼지시고. 다들 준비합시다. 부자 될 준비.
쌀쌀.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도박판 얘기가 나와요. 도박하면 처벌되겠죠? 당연히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도박하면 사람들이 약간 엇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도박하면 당사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그 어디로 갈 건지 결정되는 게 도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목숨을 건다든지 또 돈이 아닌 다른 걸 건다든지 하면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지만 도박인 건데 이 도박이 되려고 하면 우연한 승부에 좌우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확실시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우연성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면은 도박이 안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우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근데 이건 합법적인 정당한 이익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도박이 아닙니다. 아, 보험도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지만 예. 이게 정당한 이익이라서 이거는 도박이 아니다. 예. 요 설명 쏙 들어오네요. 그렇게 이제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오락 정도면 또 처벌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도박을 하면은 그 정성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네네. 하면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된 거니까 허락이 된대죠. 그러니까 거기는 처벌이 안 되는데 TV에 나오는 해외 원정 도박, 유명인이라든지 유명 연예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게 해외 원정 도박 가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 카지노, 라스베가스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마카오라든지. 그런 데 가서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시오락 정도라 하면은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일시오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를 일시오락이라고 해서 그래 일시오락이면 처벌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시오락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그리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네. 도박에 건 재물의 양, 그 금액 그리고 그 취득되잖아요. 네. 재물이 취득되면 그걸 어디다 사용되는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일시오락 정도로 처벌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된 사례가 있고 네. 이건 처벌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 안 된 사례가 있어서 일시오락의 기준은 너무 딱 명확하지는 않고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많은 돈을 걸고 너무 오랫동안 일시적이지 않게 이 오락한 사람들, 도박한 사람들 처벌되는 거 당연한데 왜 그 공간 제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하우스 그 주인을 하우스장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지윤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박 장소 개설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도박 장소 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면 성립됩니다. 그래서 도박 장소를 개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박의 주재자로서 장소나 설비를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네. 하우스장, 보통 하는 사설 도박장 있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네. 주택가의 사설 도박장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놓고 하면은 장소를 만들고 설비를 만들 거기 때문에 도박 장소 개설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공간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다가 그 도박 사이트 같은 거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TV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인터넷 도박으로 몇백억 네네, 뭐 그렇죠. 개설했다는 이런 게 이제 도박 장소 개설죄가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타짜를 도박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류승범이 연관 애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원장 사기 바닥을 두는데 뭐 이게 도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를 소개할 때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하수, 레통으로 먹으면 보수, 항상 먹으면 그게 사기꾼이지. 이게 뭔가 도박꾼, 사기꾼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알고 그죠? 지금 잘못을 하고 그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도박 패가 카드 패가 그 들어온 그대로 이제 도박을 하면 도박죄가 되는데 도박꾼이 되는 거고 네네.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패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패를 바꿔치기 다 해서 여럿이 한 네. 패가 돼서 한 사람을 속이고 막. 속여서 하잖아요. 네.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사기죄인데 여기에 있는 타짜 같은 경우는 들어온 패를 그대로
활용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패를 바꿔서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니까 자기 직업이 도박꾼이 아니라 사기꾼인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아, 참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인데 원금 4,500에 연체를 포함해가 1억 좀 넘나? 네가 일줄이냐? 정말 박정민이 막 이게 지금 돈 막 2천만 원 꿨는데 이게 이자 붙어가지고 막 1억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거의 매 맞아 죽을 판일 때 짜잔 애꾸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장할게, 보증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무효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2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 8천 붙어가지고 1억이 됐어. 이 고이자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자 제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연 최고 이율이 24%인데 그걸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연 최고 이율을 50%로 했다라고 하면은 50에서 24를 빼면 26%잖아요. 26%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그 부분을 계속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원금에 충당이 되고 그 원금까지 다 충당됐다라고 하면 그 갚은 금액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떼겠다라는 네네, 얘기 그렇죠.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떼가면 보통 빌려준 사람은 원금을 1,000만 원으로 보는데 그렇죠. 법에서는 100만 원을 바로 가져갔으니까 원금을 900만 원으로 봅니다. 아, 900만 원으로 예. 버는 거네. 그리고 이제 최고 이율 연 24%를 초과해서 돈 약정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막 연 24%짜리 이 예. 고이율의 이자, 고이자의 돈을 융통할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사정이 급박해서 혹시 빌리시더라도 월 2%, 연 24%가 최고 상한이라는 거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선이자 뗐으면 나머지 900만 원만 원금이다. 요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영화로 돌아가서 아까 이 도일출과 애꾸의 만남 그 장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짠 애꾸가 나타나서 그 돈 내가 보증할게 이러면 정말 도일출은 그 어떤 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흔히 네. 내가 보증 쓸게 하면은 네. 주채무자 A가 있고 보증인 B가 있다라고 하면 주채무자 A 채무는 그대로 있고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보증인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보증을 쓴다고 해서 그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꾸가 내가 너희 아버지 짝귀에게 진빚이 있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랬는데 말만 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애꾸가 정말 도일출의 빚을 갚아줬어요. 갚아주면 이제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내용 같은 경우만 내용을 봐보면은 보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채무 인수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A라는 채무자, 도일출이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를 애꾸인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채무자가 도일출에서 애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형태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인 도일출의 채무가 없어지면서 애꾸한테 넘어가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고 그리고 도일출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애꾸의 채무도 그대로 유지되는 추가되는 채무자가 추가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무 인수했을 때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 같은 경우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병존적 채무 인수로 봐줍니다. 그리고 채무 인수를 면책적으로 한다라고 네. 채무자들끼리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잘 사는 채무자의 채무를 못 사는 사람이 떠나가지고 돈을 안 갚게 되면 채권자한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인수가 되려고 하면은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채무자들끼리 내가 채무 인수할게 그렇게 하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아하. 채권자의 어느 정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 번째 타짜에는 두 명의 여주인공이 나와요. 한 명은 마돈나 그 최유아 씨였고 이제 도일출과의 어떤 뭔가의 로맨스가 있죠. 로맨스인지 이게 반전의 사기인지는 또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임지연 영미 역할인데 이 영미 씨가 이제
어떤 직접적인 타짜라기보단 타짜들의 도박판에 가서 슬쩍 어떻게 보면 칩을 훔쳐요. 어떻게 훔치냐면 인형이에요. 보시다시피 벨. 어머 오빠 막 이러면서 가서 컵을 탁 칩 위에 올려놔요. 그것도 제일 비싼 골드 칩 위에 올려놓고 컵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접착제를 붙여놔서 딱 칩 하나가 달려가네요. 요렇게 요거 훔친 거잖아요. 상대가 내 거 가져가라고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또 무슨 죄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게 이제 칩 같은 경우도 재물이잖아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중간 부분에 이제 액구 유승범 씨한테 걸리잖아요. 네. 그걸 걸렸다가 다시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통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물건 훔쳤다가 돌려줬으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돼서 피해복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액구가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용서를 해줬다든지 했으니까 형량이 조금 낮아질 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맡겨도 정말 연기 잘하는 딱 그 사람이 되는 권혜호 씨. 권 원장 얘기를 해볼게요. 기원의 원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훈수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력자와 조금 이제 보통 바둑을 두는 애호가가 바둑을 둘 때 애호가 막 이렇게 훈수를 둬주고 돈을 받아요.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슬쩍 자리 뜨면서 바둑할 위치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호가가 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이제 이기며 그 돈을 나눠 갔는데 요것도 분명히 좀 이게 뭔가 그 죄 같아 보이거든요. 무슨 죄일까요?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승패에 따라서 1점에 뭐 한 점, 한 집 뭐 그거에 따라서 10,000원, 10만 원 걸어서 승패가 결정돼 가지고 뭐 돈을 주고받는다 하면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승부가 우연성에 갈려 있잖아요. 바둑도 도박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도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기 골프라든지 뭐 경마하는 데다 돈을 건다든지 그런 것도 다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 그 바둑 정상적인 바둑 게임의 승패에다가 돈을 걸어서 돈을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도박죄가 성립될 텐데 조작을 하잖아요. 네네.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빼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타짜 3 원아이드 제게는 참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우리 까치 이광수 씨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참 첫 등장이 인상적이에요. 패를 하도 같이 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까치야 영미 마음속으로 뾰로롱 우리 영미는 하트 좋아할 것 같아서 너도 유부녀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꽃뱀이죠, 일종의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좀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은데 이게 남편한테 딱 걸려요. 이거 무슨 죄로 처벌이 될까요? 요새 간통죄도 없다 그러는데 혹은 죄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었는데 간통죄가 삭제되었습니다. 헌법불합죄가. 그럼 이혼 무죄예요? 예. 형사적으로는 처벌되진 않는데 민사적으로 그 바람난 유부녀의 남편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그 이광수 씨에게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통죄 없어져서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민사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남자분 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보면 막 화가 났겠지만 이광수 씨를 패도 너무 패요. 혹시 이 남편분도 좀 무슨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서비스인 것처럼 속여서 문을 열어줬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광수 씨의 주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에 순간에 그 방은.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호텔 뭐 룸서비스처럼 들어갔으니까 속여서 들어갔으니까. 그죠. 허락을 안 했으니까. 주거 침입. 주거 침입이 되는 거고 들어가서 폭행, 뭐 담뱃불로 지지고 뭐 해가지고 상해를 입히잖아요.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주거 침입하고 그리고 그런 상해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되레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형법을 어긴 건가요? 맞습니다. 그걸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사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 남편이 진짜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화가 나도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폭행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영화의 가장 큰 판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액구가 마치 범죄 재구성처럼 뭐 도일출에다가 권원장에다가 까치에다가 영리에다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 판 크게 벌이면서 상대 물량감을 속이는 그 판이에요. 뭔가 근데 이렇게 범죄 단체처럼 보여요. 이게 막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속이는 이거 뭔가 범죄 단체 조직이랄까? 뭐 사전 모의? 뭐 이런 거에 어떤 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되기 힘들고 사기죄 공범 다 같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돼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뭐 부수적인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려고 하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 단체가 되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직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의 순간에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체로 보기는 힘들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얘기는 흘러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는데 마지막의 대결은 당연히 주인공 도일출 박정민과 아주 제일 무서운 이 전국의 타짜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마귀 윤제문의 대결이죠. 두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건 게 돈만이 아니야.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니다. 누가 졌는지 시청자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거 졌어. 그럼 이거 진짜 목숨 내놔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한 승부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어디로 가냐를 결정하는 게 도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목숨을 걸었으니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도박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에 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정 같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셰익스피어 그 베니스의 상이 있잖아요. 5대 희극 중 하나에 거기에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는데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그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렇죠. 그 살 1파운드를 떼어내서 대신 주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명판관인 포샤가 피를 빼고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재판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바로 샤일록이 원고가 돼서 청구하면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니까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인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어느새 마지막 질문할 때가 됐어요. 이철호 변호사께서 이 타짜 원아이드 잭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그 영화 속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도박을 하는 도일출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는 돈으로 하는 건다. 인생은 출발점이 좀 다르다. 이 말을 굉장히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일출이 도박하는 게 절대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건 상담을 하면서 그 도박하시는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뭐 그 노 리스크 노 게인,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가지고 배짱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박은 분명하게 범죄이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입니다. 네, 도박은 투자가 아니라 범죄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도 돈으로 사고 대학 가는데 필수인 학생부 종합기록도 황금빛 인맥과 돈으로 가능하다는 게 드러나다 보니 그 허탈감에 7장 카드로 대결하는 도박이 되레 공정한 경쟁 아니냐 이 영화 속 대사가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인데요. 도박판도 공정한 경쟁 절대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타짜가 있고 나 외 모두가 한패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도 세상에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망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더뎌 보이지만 공정사회로 가는 길 우리 손으로 직접 닦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